많은 분들이 블랙록의 보유 주식 등의 수가 2배 증가한 건 무상증자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HLB는 유무상증자를 해서 주식 수가 늘었죠. 가격은 절반이 되고 주식 수량은 2배 늘었죠. 제가 저번 블랙록 지분율 영상에서 유무상증자를 다룰까 하다가 예전에 다룬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뺐는데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면 빈틈이 생기고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놓친 부분들이 많게 되죠. 이왕 지적받은 거 저도 제 빈틈 몇 가지를 저 스스로 더 추가로 밝히겠습니다. 사실은 블랙록이 사고 팔았는지 전부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변동 내역을 열어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엑셀로 정리해서 다뤄야겠다고 생각해서 넘겼습니다. 오른쪽 스크롤만 봐도 이건 하나하나 검토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건 패스하자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HLB가 나노코박스 이슈로 상승할 때 블랙록이 매수를 더 많이 했는지 매도를 더 많이 했는지 알고 싶어서 이 세부 변동 내역을 잠깐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별 관계자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너무 복잡했습니다. 각 특별 관계자마다 날짜를 확인하고 매수 매도 수량을 따로 확인해야 했죠. 이건 엑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숙제로 남겨두고 일단 급한 대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수 매도 수량을 계산해보지 않고 여기 있는 보고 사유를 그대로 믿고 언급했죠. 그 문구는 이겁니다. 장내에서 발행회사 주식 매수, 블랙록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내면서 장내에서 발행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매수를 했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만약 매수보다 매도가 많았다면 주식 매도라고 보고했을 거라 생각했죠. 매도를 더 많이 했는데 보고 사유로 주식 매수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1주 매수하고 10만 주 매도했는데 1주라도 매수한 건 매수했으니까 보고 사유에 매수했다고 밝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논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매수를 더 했겠구나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고 사유 그대로 주식 매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자는 매수했다고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고 사유가 하나 더 있죠. 발행회사의 무상증자. 제가 무상증자 이야기를 뺀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뺀 겁니다. 이제 제가 설명한 배경 지식을 합치면 저번 영상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 제목은 HLB 블랙록 주식 매수에도 지분율이 줄어든 이유였습니다. 지분율이 줄어든 이유가 핵심이었죠. 논리는 분자보다 분모가 더 많이 증가해서 지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죠. 분모는 발행 주식 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증자가 들어올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뺐죠. 왜? 무상증자는 분자도 2배, 분모도 2배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블랙록만 무상증자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무상증자 받고 진양고 회장도 무상증자 받고 HLB 주주라면 모두가 평등하게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만큼 주죠. 내 주식도 2배 늘고 전체 발행 주식수도 2배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분율이 줄어드나요? 지분율은 그대로입니다. 안 줄어들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했던 건 보유 주식 등의 수가 아니라 왜 지분율이 5%에서 4%로 줄어들었느냐죠. 그건 분모인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공시를 전부 뒤져보면 어떤 이유인지 자명하게 알겠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폴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시비 전환 등이 그 이유가 될 거라고 제 생각을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었던 건 블랙록이 주식 매수해서 200만 주가 2배인 400만 주로 늘었다고 들릴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로 늘은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서 오해할 수 있었던 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는 어차피 발행 주식 총수도 2배 같이 늘려주니까 지분율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죠. 무상증자 효과로 지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겁니다. 무상증자로 지분율이 줄었다고 설명할 수 없죠. 수학적으로 분자와 분모가 똑같이 2배 늘었는데 지분율이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건 무상증자가 아니라 보고 사유에도 적혀 있듯이 블랙록은 분명 장내에서 발행회사 주식 매수했다고 밝혔는데도 왜 지분율이 줄었느냐는 것이었죠. 무상증자는 지분율에 영향을 안 주고요. 주식을 매수했는데도 지분율이 줄은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분모인 발행 주식 총수가 더 많이 늘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HAB는 2월 26일 공시가 나옵니다. 무상증자 결정 공시죠. 1대1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2배 늘어나게 만든 결정입니다. 이게 저번에 생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블랙록의 보유 비율은 5%에서 4%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사유에 장내에서 발행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죠. 그렇다면 보유 비율은 늘어야지 왜 줄었느냐? 그건 다른 이유로 전체 발행 주식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고 사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발행회사의 무상증자죠. 이건 보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체 주식수를 2배 늘려줄 뿐이죠. 보유 비율의 분자도 2배, 분모도 2배니까 보유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매수했는데 왜 보유 비율은 줄었느냐는 것이었죠. 보유 수량이 아니라 보유 비율이 줄은 이유죠. 보유 수량이 2배가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상증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유 비율이 5%에서 4%로 줄은 건 여기 공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죠. 그동안 HAB의 발행 주식 총수가 어떻게 늘어왔는지를 추적해봐야 알 수 있죠. BMJ 인베스티게이션에 따르면 벤타비아가 등장합니다. 벤타비아의 리저널 디렉터가 언블라인디드 페이션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 후기를 보겠습니다. 만약 임상시험 도중 백신이 보급되어서 일반인들도 접종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플라시보 그룹이 백신을 못 맞으면 억울하겠죠. 이 경우에는 언블라인드하고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플라시보 그룹에 해당하고 실험군은 기존에 맞던 백신을 그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연구하는 백신에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시험할 때는 이미 백신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건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1상시험에 참가한 사례입니다. 2020년 12월 22일이죠. 이때는 화이자 백신이 이제 막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아직 백신들이 제대로 보급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초창기에 임상 1상을 할 때는 자사의 백신과 생리식염수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알고 있듯이 후기에는 자사의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비교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임상 도중에 백신이 출시되어서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타사의 백신을 접종시켜야 할 때는 아마도 이렇게 진행되겠죠. 참가자는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블라인드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주사를 한 번 더 맞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서 연구자가 알려주는 것이죠. 타사의 백신이 보급되었으니 인도적인 측면에서 당신도 접종하세요. 사실 당신은 플라시보 그룹이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참가자는 알게 되겠죠. 언블라인드 되는 겁니다. 또 2021년 1월 2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3상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가자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직 언블라인드가 안 되어서 진위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상태여서 내가 백신 그룹인지 플라시보 그룹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블라인드는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 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다행히 2021년 1월 28일 당일 접종이 가능해져서 언블라인드 신청했다고 합니다. 화이자 긴급사용 승인이 12월 11일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3상 도중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나와서 언블라인드를 신청하는 사례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분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면서 내가 플라시보 그룹이었구나 확실히 알게 되겠죠. 이러면 언블라인드 되는 겁니다.